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한전공대 부지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당국이 전문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공대가 유치되면 오는 2021년 개교를 목표로 IT와 에너지 교육 등 대학의 기초과정을 담당할 이른바 혁신 IT 에너지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관련 직업과 교육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효율적인 교육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학교 설립 후 산업체와 연계한 방과 후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 300여 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광양항 율촌 산단 연결도로 개설 1,900억 원, 고만간 소재 생태계 구축 1,200억 원 등 모두 302건, 2조 4,280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은 2020년도 국비 2,76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신청 작업이 진행되며 정부 예산안 편성은 오는 4월 말까지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전남지방경찰이 앞으로 관내 수감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수감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의 내부 CCTV를 정비한 데 이어 보호관 배치 기준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유치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접견 시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남경찰서 수감시설에서 살인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광양 백운산 고로쇠가 본격적으로 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백운산 고로쇠,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해발 700m 높이의 광양 백운산 자락입니다. 수십 년 된 고로쇠 나무 군락 속에서 수액 채취가 시작됩니다. 농민들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연결한 뒤 고로쇠 수액을 받습니다. 고로쇠 채취는 나무에 자국을 내던 옛 방식에서 드릴 방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도끼로 상체를 줘서 그 깡통, 분유 깡통으로 사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비닐로 이제 천공을 해서 비닐로 받다가 지금은 이제 천공을 해서 이제 호수로 갈수록 좀 편해지죠, 사실. 이 같은 백운산 고로쇠 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10여 곳인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오는 2022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운산 고로쇠가 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처음으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 2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백운산 고로쇠 농업이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에 전남도청이 과거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됩니다.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연구 용역 결과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도청 1층 서무과와 2, 3층 도지사실 등이 재건축됩니다. 또 80년 당시 상황실과 경비실, 정문 기둥에 있었던 총탄 자국 등도 그대로 재현되고 일부가 헐린 도청 별관 건물도 다시 본관과 이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옛 전남도청 보건용역 최종 보고회는 내일 열립니다. 광양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는 2019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 모두 16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광양읍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환경 정화 활동과 근린생활시설 지원, 독거노인 어르신 방문 활동 등에 나서게 됩니다. 한전공대 입지 선정과 더불어 이번 주에 중대 발표가 하나 더 예고돼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인데요. 광주 전남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유력할까요? 정용욱 기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핵심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절차를 생략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내일 발표됩니다. 현재 17개 시도에서 모두 33건을 신청한 가운데 시도별로 1개씩의 면제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기반 창업단지 조성과 광융합산업 플랫폼 구축을, 전남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 각각 2개씩을 신청했습니다.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없인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는 첨단 3지구에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사업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를 갖춰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한 5천여 명 이상이 이쪽에서 나오게 될 거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27,500개 정도, 그리고 또 예비 창업으로 가는 것들이 한 1,000여 개 정도를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전남의 경우 서남해안권 도로 인프라 구축과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가 다소 축소될 거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될 지역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방향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겨울 섬에서 재배하는 시금치를 섬초라고 부릅니다. 계룡종에 밀려 위기에 처했던 섬초가 토종인 옛 품종으로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비금도, 한겨울에도 이곳은 농산일로 쉴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섬초라고 불리는 겨울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섬초는 잎이 일반 시금치보다 짧고 뿌리가 붉다는 게 특징입니다. 당도와 식감이 뛰어나고 영양 성분도 풍부해 겨울철 채소 가운데 으뜸으로 꼽힙니다. 맛이 확실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먹어보면 달아요, 달아. 그런데 최근 상품성이 뒤떨어진 계량종 시금치가 재래종을 밀어내면서 섬초의 위상과 가격이 동반 추락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재배가 쉽고 수확량도 많아서 수입 품종인 계량종을 더 심게 됐습니다. 결국 30년 역사의 섬초라는 브랜드까지 위기에 처하면서 농가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 비금 섬초를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재래종을 선호해가지고 각 농가들이 시금치를 작화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종이 귀해지면서 10kg 한 상자 도매 가격이 5만 원 안팎으로 계량종보다 2배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섬들의 고장 신안에서 생산되는 섬초는 연간 200억 원, 주로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경쟁력을 재배가 까다롭지만 토종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에게 초단파 무선 전화와 자동 소화 장치, 팽창식 구명조끼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어선에도 자동 입출항 단말기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비용은 장비 단가의 최대 60%로 품목별 금액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장비 설치 업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의 대표 철새인 흑두루미 관찰을 위해 사전 예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2번 순천만 출입 제한구역 내에서 전문 해설사를 동반한 탐조 일정을 운영해 흑두루미 먹이 활동 등 다양한 생태 환경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현재 순천만 인근에서 2천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공영자전거가 설 명절 기간 정상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공영자전거를 정상 운영하는 한편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자전거를 평소보다 10% 정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인 대여소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역의 현대문화유산이 도시재생 사업을 거쳐 지역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순천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기 제작 공업사로 알려진 동남사 건물을 고쳐 사진기 전시관으로 개관하고 순천의 변천 과정과 함께 시대별 사진기를 전시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말인데 퇴근길에는 오히려 더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도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높은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점점 추워져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지금 스모그와 약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방부터 농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라도, 오후 시간대에는 경상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바람이 센 편이어서 미세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고 강원 남부와 충청도, 전북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비와 눈이 내려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돼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도, 춘천은 1.9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